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구체물리학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번 주는 제가 학술대에 가는 관계를 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동영상으로 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 저희가 13장까지 했었는데요. 그리고 14장, 15장을 잠깐 건너뛰고요. 말씀드렸듯이 아마 몇 장이죠, 그게? 15장이 호체수의 전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수식이 좀 많이 나오는 관계로 제가 대면 수업을 할 적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장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물론 15장을 하고 할 적에 이제 이 16장을 이해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쉽을 수는 있는데요. 15장을 안 한다고 해서 16장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6장에 우리가 보면은 제목이 Insulate, Semiconductor or Met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뭐냐면 절연체냐, 반도체냐, 또는 우리가 금속이냐, 아니면 도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반도체 공학이라든지 재료 과학에서 벌써 배워서 알다시피 이것을 세 개로 나누는 어떤 규칙은 어떤 거냐면은 규정은 에너지 밴드라는 게 있는데 그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17장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정기적인 성질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 정기적인 성질이 기본적으로 에너지 밴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불가분의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이때까지 진행했듯이 에너지 밴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1차원에 있어서의 에너지 밴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형태로 된다는 것을 뭐 a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a분의 파이 이런 범위에서 그죠? 그렇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브릴리언 존이라고 그랬죠, 그죠? 1차원 브릴리언 존인데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각 단위의 그러니까 유닛셀에 하나의 전자를 가질 적에 즉 체외각 전자가 하나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럴 적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에너지가 분포하고 있을 거다. 이게 지금 K 공간이고요. 그럴 적에 요 전자가 차에 있는 최고로 높은 에너지를 우리가 페르미 에너지라고 했다. 페르미 에너지. 그래서 보면 아시다시피 꽉 차 있지가 않죠. 이 밴드 안에 요만큼 비어 있는 상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전기장을 이렇게 가해줬을 적에 전기장을 가해준다면은 왼쪽으로 가려는 것과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흐르는 전자의 수가 다르다는 걸 K가 지금 하수 벡터잖아요. 다르다는 걸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가 있다. 즉 전기장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걸린다면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여기가 플러스라고 합시다. 이건 전기장이 이렇게 걸리면은 커런트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전기장이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해졌을 적에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가속이 되는 게 더 많아진다. 즉 왼쪽으로 오르는 전자와 오른쪽으로 오르는 전자가 있기는 있는데 오른쪽으로 오르는 전자가 훨씬 많아진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채워진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채워진 띠는 전류가 흐르는 금속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1차원 이 모델로부터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각 단위 낙한이 두 개의 전자를 가지는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인슐레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꽉 두 개가 차면은 여기에 다 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밴드에는 차고요. 요 위에 밴드에는 비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띠, 즉 우리가 이를 보통 가전자대라고 하죠. 가전자띠. 그런 띠 전체가 채워져 있고요. 그 위에 이 전도띠가 완전히 비어 있다. 이 굵은 선이 전자가 채워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전도대가 가전자대가 완전 확연히 구별되면서 여기는 가전자대에는 전자가 꽉 차 있지만 전도대에는 비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요 가전자대와 전도대의 요 에너지 차이, EYG 에너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밴드 갭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밴드와 이 밴드 사이의 최소의 갭, 에너지 텀, 그것을 우리가 밴드 갭 에너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인슐레이트인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메탈인 경우는요, 두 개의 끼가 있고 부분적으로 채워진 뒤, 자, 이렇게 채워져 있고 이렇게 채워져 있다. 여기들은 여전히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에도 전자가 움직일 수 있고 여기도 전자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거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지금 각 단위 낙한에 두 개의 전자를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한 개 각각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의 전자가 채워져 있다면은 이러한 물질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금속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전도띠나 가전자대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슐레이터와 세미컨덕터 그 다음에 메탈 이런 형태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탈의 경우는 에너지 밴드 분포가 이렇게 되고요. 인슐레이터인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적에 그럼 이거를 우리가 2차원과 3차원으로 확장을 해보면요. 이제 2차원이나 3차원으로 가버리면은 우리가 이러한 호체 안에 이러한 원자들이 분포가 격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XYZ 2차원이면 XY 평면상으로 굉장히 주기적으로 분포하고 있을 것이고요. 3차원이라면은 G 방향으로까지 주기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주기적인 포텐셜의 그건 아마 15장에서 좀 배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주기 포텐셜의 세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전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에 따라서 2차원 사각형 격자 우리가 2차원에서는 격자의 모양이 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릴리언 존도 사각형으로 주어졌죠. 그건 앞에서 우리가 11장, 12장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이 원자들, 일가 원자들 보십시다. 여기서도 일가를 먼저 했죠. 각 단위 낙한에 하나의 전자를 가지는 경우 그런 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자들이 페르미 바다는 2차원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럴 적에 주기 포텐셜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가해질수록 주기 포텐셜이 거의 없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페르미면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나중에 나오는데요. 원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원으로 이때 KF가 루트 2파이 N으로 주어지는데 이 식은 어디서 나오는 이게 지금 K 공간이잖아요. 그죠? K 스페이스입니다. 당연히 브릴리언 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브릴리언 존의 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요 원의 넓이의 딱 2배가 된다. 2배가 된다. 그래서 원의 넓이 곱하기 2를 하면은 브릴리언 존이 되는데요. 이때 이 반지름이 어떻게 되냐면 KF가 루트 2파이 N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유도를 하냐? 페이지 39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페이지에 39페이지를 보면은요, 식에 4.6이 나오는데요. N이 이 스핀에 관한 것 곱하기 2파이의 제곱이고요. N이고 파이의 KF의 제곱인데요. 이것은 지금 책에는 이게 3승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차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곱으로 고쳐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V분의 N 이것을 우리가 요 양변을 V로 나눠주면 이래 되죠. 그죠? 이걸 우리가 스몰 n으로 잡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4파이 제곱인데요. 2 나눠주고요.
2파이 제곱분의 파이의 제곱 k의 f의 제곱이 되죠. 파이 kf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가 없어지고요. kf가 제곱이 2파이n이 됩니다. 그러니까 kf는 루트의 2파이n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도가 된다는 걸 적용을 하면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그럴지게 우리가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즉 주기적인 포텐셜이 세기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세기가 세어지면은요, 이 경계에서 이러한 경계에서 찌그러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페르미 바다에 전자가 그쪽으로 더 채워지는, 그래서 아주 강한 포텐셜이 작용하면은요, 주기 포텐셜이 세계가 강해지면은 페르미 면이, 이게 지금 페르미 면이잖아요. 영역의 경계와 접촉하기까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분리되어 있지만 외부에서 영향을 안 받아서 결국은 세게 된다 하면은 옆에 것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전자가 분포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 그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의 경계라는 것은 브릴리안 존의 브릴리안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 실제적인 위그너 사이트 영역이 아니라 브릴리안 영역의 경계와 접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어떤 뭐랍니까? 컴퓨터 랭귀지, 계산 랭귀지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요, 프로그램을 짜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모르셔도 되는데요. 이 책에 없던 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요. 페르미 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영도 K에서 전자가 제대로 채워지는 그 준인데, 지금 하늘색으로 보이고 있는 요 부분, 요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겠죠. 위에서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보이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그럴 적에 kf가 루트 2파이 n을 넣고, n은 당연히 이제 a 제곱분의 1이 되겠다, 그죠? 면적당 한 개 있다. 그럴 적에 여기에 n을 집어넣고요, kf를 여기 집어넣으면은 자유전자의 경우 EF에 있는 그 페르미 에너지는 ma 제곱분의 파이 h 파이 제곱이 되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늘색으로 넣어가지고 EF가 ma 제곱분의 파이 h 바 제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2차원에서의 페르미 준위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 그럴 적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단위가 에너지의 단위이긴 한데 ma 제곱분의 h바 제곱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것과 비교해 보면은 파이가 빠진 요거를 그냥 에너지라 둬도 되죠, 그죠? 파이는 3.14잖아요. 3.14. 그러니까 에너지 단위로 요걸 두고 우리가 저걸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우리가 브릴리안 존에서요, 어떤 방향을 생각해 볼 적에 감마로부터 x 그 다음 m으로 향하는 그걸 볼 적에요, 요 노란색 요게 지금 우리가 페르미 서피스인데, 여기 보면 감마에서 m으로 갈 적에 k1을 지나죠. 여기에 k1을 지날 적에 노란색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k2를 질 때 노란색을 만나고요. 요것이,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페르미 준위가 된다. 페르미 준위 파이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여기는 감마에서 x로 갈 적에 노란색을 만나는 게 k2에 있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본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밴드 커브를 많이 보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이런 경우는 뭐 밴드가 없는 거 보니까네 도체이다, 그죠? 도체. 지난번에 실리콘 같은 경우는
만나지 않는 그런 그 밴드 갭이 있었죠. 아마 다음에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다음에 이또 마찬가지로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weak potential이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D 디멘전에서 한번 보십시다. 3D 디멘전에서 보면은 우리가 원 일렉트론 그 유닛셀에 하나의 체외가 전자를 갖는 그런 놈들을 보면은 일가금속들인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요 이쪽에 있는 놈이죠, 그죠? 자, 주기율표에서 이쪽에 있는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여기 보면은 칼륨이 있고요, 리튬이 있고, 카파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온 반경이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페르미면에 차이가 있다. 실제적으로 칼륨이라고 하는 포타슘의 경우는 이런 형태의 원자 배치 구조를 갖는데 이 같은 경우에 보니까 K가 거의 완벽한 구를 갖는다. 실제적으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weak periodic potential의 경우다, 그죠? 이런 경우죠, 그죠? 이런 경우에 가깝죠.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 굉장히 가깝다. 그렇게 생겨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튬 같은 경우는 페르미면이 다소 변형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약간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오진 않는데 근접해서 있으려고 하는, 그래서 변형돼 가지고 역력 경계되어 있다. 근데 카파 같은 경우는요, 페르미면이 매우 변형되어 가지고 아예 브릴리언트 존 영역에 부딪혀 가지고 이러한 튜브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 개 모이면 이거는 이런 형태로 되어진다. 이런 형태로 튜브로 연결돼 가지고 경계가 없어지는, 이것들도 다소 있겠지만 약간 붙어 있는 그런 경우는 이건 완전히 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 전체가 우리가 브릴리언트 존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의 부피는 이 구의 2배의 부피가 되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2차원인 경우도 그랬죠, 그죠? 여기 있잖아요. 브릴리언트 존의 넓이가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이것의 2배가 된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3차원인 경우는요, 이 정육면체 또는 육면체의 부피가 요 구의 2배가 됩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페르미 설빛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면 이러한 것들을 디 한스판 알판이라는 사람이 마그네틱 필드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거를 구하는 실험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디 한스판 알판 이펙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가 있다. 그거는 좀 더 어려운 수준의 고체 물리학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누구도. 그 다음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insulator, 그 다음에요, semiconductor, 그죠? 그 다음 메탈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이 장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들의 각각의 차이는 밴드 갭이 이거는 아주 크고요, 아주 크다. 이건 밴드 갭이 중간이고요. 이 메탈 같은 경우는 밴드 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 밴드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2 일렉트론이 있는 경우에 한 겁니다. 그러면은
No periodic potential인 경우는요. 이제는 일렉트론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brilliant zone과 요거의 최적이 똑같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까지네요. 잘 생각. 이것도 보면은 두 배가 됐죠, 그죠 이게? 왜냐하면은 체외배가 전자가 한 개 있어서 그랬다. 참 전자가 두 개라고 하자. 그러면은 brilliant zone이 전자의 그거로 꽉 차버릴 거다. 차는데 periodic potential이 영향을 거의 안 받으니까 모양이 거의 부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이것들의 체적이 거의 똑같다. 그래서 brilliant zone의 넓이는 원의 넓이하고 똑같다. 페르미 바다의 넓이하고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포텐셜 주위의 어떤 periodic potential의 영향을 받다 보면은 이 O 모양이 이렇게 찌그러지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brilliant 이 경계에 의해서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볼 적에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가 K 스페이스에서요 A분의 파이 마이너스 A분의 파이 그거를 first라 그랬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A분의 파이에서 A분의 3파이 마이너스 A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자,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기군요. 자 보세요. 여기 A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A분의 파이였잖아요. 요 옆에도 있잖아요. 그죠? A분의 2파이, A분의 3파이 그래서 우리가 extended라 그랬는데 잘 보십시다. 13장에서 우리가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가 메탈인 경우에 이것을 끊어 가지고요. 요 부분을 끊어서 세컨드 밴드로 가게 돼 있다. first는 이 정사각형. 그다음에 삐져나온 요 부분은 세컨드 밴드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메탈인 경우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채워져 있지만 여기 비어 있고요. 또 채워져 있는데 완전히 비어져 있는 이러한 전자의 분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탈인데 인슐레이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2차원에서 원 일렉트론이 1차원에서 죄송합니다. 자, 1차원에서 우리가 이 같은 경우 똑같은 거죠. 꽉 차 있죠. 인슐레이트가 있잖아요. 위에는 완전히 비어 있어요. 위에는 이거와 마찬가지로 2차원에서도요. 여러분 2일렉트론인 경우에 하면은 지금 여기 빈거나 여기 있는 게 없고 그냥 한 개가 first 밴드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컨드 밴드가 여기 있는데 세컨드 밴드는 비어 있다는 거죠. 완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도전자가 한 개도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밴드 갭이 있고 여기는 꽉 차 있고요 여기는 다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밴드 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을 위에서 봤을 적에 우리는 여기는 꽉 차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비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꽉 차 있는 first 밴드만 그려놓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인슐레이터, 이런 경우가 우리가 메탈의 어떤 그림이다. 에너지 밴드 그림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것들을 여러 개 붙여보면은 여기 홀, 전자가 비어있는 걸 홀이라고 해요. 구멍. 그죠? 구멍인데 우리가 이걸 전공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홀 파켓.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홀 파켓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론은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여기는 전자가 비어있는 거, 여기는 전자가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렉트론 파켓이라고 그러고 이걸 홀 파켓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배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거는 2 일렉트론인 경우에 언제요? 유닛셀 하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릴리언트 존의 넓이, 즉 이 사각형의 넓이와 하늘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구의 넓이가 같아야 된다. 넓이가 같겠다, 그죠? 여기 비어 있는 것과 이걸 생각해보면 같잖아요. 그래서 저런 형태로 주어지는데 완전히 인슐레이트 경우는 퍼펙트하게 이렇게 같아져 버립니다.
근데 메탈인 경우는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비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그 위에 밴드에 차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컨덕션 밴드에 전자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메탈이라고 해요. 확대해 보니까네 홀 파켓이 있고요. 여기는 일렉트론 파켓이 있다. 포켓에서 주머니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그려보니까 아까 전에처럼 이 2차원의 경우에 우리가 프리 일렉트론 밴드를 그려보니까요. 이렇게 돼보니까 MA 제곱분의 이제는 여기에 2파이 H바 제곱이 나온다. 왜? N이 A 제곱분의 2가 되죠. 그죠? 왜냐면은 하나의 유닛셀에 여기에 2 일렉트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전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KF를 계산하는 데서 요 N이 지금 아까 전에는 여기 할지게 A 제곱분의 1을 집어넣었는데 이제는 A 제곱분의 2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파이 앞에 요 2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요 하늘색을 가리키는 이 EF를 계산해 보니까 MA 제곱분의 2파이 H바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우리가 한 10으로 놓고 볼 적에 이거는 6점 몇에 해당하는 이러한 페르미 준위를 갖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와 같은 우리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는 전자를 두 개 갖는 경우에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2파이가 된다는 건데요. 똑같이 감마에서 X로 갈지게 또는 감마에서 M으로 갈지게 감마에서 M으로 갈지게는 중간에 K1이 있죠.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요 넘어서서 우리가 X에서 K2로 간다. 자 X에서요 여기서 K2로 갈지게 노란 걸 만나게 되죠. 그래서 X에서 K2로 이렇게 가니까 여기 또 만납니다. 노란색에서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이 준위가 우리가 페르미 준위라는 것을 그려놨다. 그거를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입체적으로 이게 막 모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감마에 여러분 M에 그렇죠? 감마에 M에 X 이렇게 되면은 감마에 M에 X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전에 그 그림하고 전자가 한 개일 때의 그림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 이 그림이죠. 모양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그죠? 다릅니까? 여기가 일단은 파이라는 게 다르고요. 아까 전에 이 파이였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죠, 여기에. 자, 보십시오.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그림은 똑같은데요. 2파이 제곱 해가지고 요걸 넘어서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2파이로 그죠? 두 개가 되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는 파이니까 3점 얼마였는데 지금은 6.2파이 됐다. 그래서 그림이 똑같죠, 그죠? 모양은 똑같아요. 다르죠? 노란색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을 적에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이가 원석인 것, 아까 전에 일가는 알카리 금속이라고 했죠. 금속 중에서 유닛셀에 두 개를 갖는 거는 2 electrons. 이런 경우를 보면 금속 같은 경우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알카리 토금속이 되죠. 맞습니까? 알카리 토금속이 돼요. 금속은 이쪽, 토금속은 이쪽이죠. 그럴 적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대표적인 게 칼슘이라는 겁니다. Ca.
원자 번호 20번입니다. 맞죠? 그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그것은 FCC 구조를 갖는다고 배웠습니다. FCC 구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자, 잘 보십시다. 어떤 이런 형태의 3차원 구조를 생각을 해본다고 할지 이게 저기 2차원인데요. 3차원 구조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러한 약간의 여기에 비어있는 그러한 구가 되고 그것을 우리가 first brilliant zone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듯이 첫 번째 게 거의 완전히 전자들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제껴놓고 여기에 약간 붙어있는 세컨드 조어는 어떻습니까? 둘째 영역은 일부 전자들이 아주 작은 주머니들로 여기에 붙어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우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단위낙한에 홀수계의 전자가 금속이면요, 홀수계의 전자가 있다. 아까 전에 1쪽 같은 경우다, 그죠? 그러면 금속이 돼요. 그런데 단위낙한이 짝수계이다. 이런 경우인데요. 칼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금속이 된다는 걸 아는데요. 포텐셜이 아주 클 때는요, 부도체가 됩니다. 서로가 영향을 못 미친다든지 해가지고, 아예, 그러니까 인슐레이트가 된다는 거죠. 인슐레이트. 아까 전에 이런 경우죠, 그죠? 이런 경우죠. strong periodic potential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아예 전자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죠. 그래서 전자들이 쉽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도체가 되고요. 메탈인 경우는 weak potential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메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반도체 공학을 하기에 또는 재료공학을 하기에 재료공학을 하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그냥 수식을 이용하지 않고요 그림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인슐레이터와 서마이컨덕터와 메탈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지금 계속 우리는 실 공간이 아니가요 K 공간에서 노는데 BG 공간에서 논다. BG 공간에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자의 상태를 나타낸다. 전자의 상태. K 스페이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실 공간은 X 스페이스는요. 전자의 어떤 위치를 나타낸다고 본다면 K 스페이스는 전자의 상태를 나타낸다. 맞습니까? 그래서 전자의 상태가 움직이기 어렵다. 전자의 상태가 그래도 조금 움직일 수 있다. 전자의 상태가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래서 BG 공간에서 brilliant zone 공간에서 우리는 이걸 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에너지 밴드가 원 디멘션에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BG가 나온다 그죠? brilliant zone 이렇게 나오죠. 중요한 것이 EF가 어디 있는가? EF가 그래서 각 단위 낙한의 전자 한 개인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이 밴드를 다 못 채우더라. 그러니까 금속이 될 수 있겠구나. 실제로 전기장을 걸어주 보니까 얘는 이렇게 전자가 많이 움직이더라. 그래서 커런트가 있을 수 있다. 왜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럴 적에 우리가 이렇게 전자가 비어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슐레이터인 경우에 전도띠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완전히 차있는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감전자대라고 합니다. 전자가 존재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낮은 띠 전체가 채워져 있고 위에 뼈는 다 비어있는 이런 경우를 인슐레이터라고 그러고요. 똑같이 각 단위 낙한이 두 개의 전자를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는 메탈이 되는 경우는 이 두 개의 띠가 있고요. 부분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놈들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얘는 움직일 건덕지가 없죠. 꽉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이러한 걸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밴드갭이라고 합니다. 밴드갭.
그래서 두 개의 띠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거를 이만큼 폭을 갖는 어떤 전도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금속일 수 있다. 자, 1차원을 잘 이해하면 2차원은 쉽다. 페르미면이 다시 이런 어떤 원이 되는데요. 아까 전에 어떻게 원이 된다, 어떤 원인가를 아까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컴퓨터로 그린 것을. 그런 식의 이제 웰리 포텐셜에 영향을 받을지 이래 되고요. 스트롱 하면 이래 되는데, 지금 일가원자이기 때문에요. 브릴리언 존 영역의 넓이가 이 페르미 면의 넓이보다 딱 2배가 된다. 그 원의 넓이가. 그래서 포텐셜을 영향을 받다 보니까 경계에서 이러한 무너짐, 변형이 일어나고요. 굉장히 영향받을 지경은 이렇게 붙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걸 가지고 플러스를 해보니까요. 아마 이게 매스메리카라든지 이런 걸 겁니다. 쉽게 그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free electron b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전자인 경우에. 그래서 이런 페르미 에너지를 가지는데 우리가 페르미 면이 그래서 어디 있는가 계산해 보니까네 요러한 MA 제곱분의 파이 제곱 H바 제곱의 단위로 벌지게는 요 3에 3.14에 가깝게 걸렸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나오더라.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39페이지에 있는 4.6을 이용해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전자인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방향들마다 감마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가 M으로 갈지게 X로 갈지게 K1, K2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때 이 만나는 이 에너지는 원자과 전자 관계이기 때문에 파이다. 파이 3.14 단위가 여기 MA 제곱분의 H바 제곱인 경우에. 그래서 우리 학회를 간다든지 여러분 책이라든지 고체물리 책에 보면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에너지 밴드 스트럭처입니다. 에너지 밴드 스트럭처. 이 물질에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게 전자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2차원과 3차원에서의 그 에너지 밴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브릴리언 존이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일가 원소인 포타슘이나 리튬과 카퍼는 조금 다른 형태의 페르미면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브릴리언 존인데 완전 음구에서부터 이렇게 튜브를 갖는 그러한 카파까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 밴드를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천천히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그 다음 주에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아마 이번 주에 16장을 마칠 거야. 아마 16장을 마칠 건데 다시 15장으로 돌아가서 15장에 있는 브로어의 정리 이것들을 마치고 17장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려운 수학은 한 개도 안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그너 사이츠 공간과 브릴리언 존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가면은 여러분들이 16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쓰이는 건데 사실은 왜냐면 에너지 밴드 맨날 많이 듣는 게 에너지 밴드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전기전자의 재료학회나 재료학회에 가보면요 이러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러한 에너지 밴드의 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동시에 주어지는 그런 그래프를 흔히 포스트나 발표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체물리 이론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그래프들이 아주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소제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